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액세스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자, 신풍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이 매도를 쭉 하다가 좀 받쳐주는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니까 매수.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타에 대한 물량이다 아니면 뭐 추가 매수든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닥에서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는 항상 개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식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확인 이후에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반등입니다. 반등을 하면 확인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인이 되냐면 하락 이후에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인은 되지만 매수는 어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만 아니면 됩니다. 왜? 확인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밑으로 빠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매수를 많이 하죠. 상관없습니다. 이건 가면 보내줘야지. 이거는 확인하는 방법이 약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3.21%가 좀 밀려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건 밑꼬리가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이 바닥권에서 매도가 많아진 상태, 그리고 매수, 그렇죠? 여기든 어디든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뭐 많은 물량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뭐 세력이다. 그래서 외인이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인이 받아주면서 계속 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이지만 외인 수급만 갖고서 우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 라인에서 하락을 10% 가까이 넘게 하락시켜 놓고 나서 밑꼬리를 달리면서 위로 쭉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수 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 저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석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기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여기를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두 번을 찍었습니다. 두 번을 찍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두 번을 찍고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죠. 왜 안 좋냐면 이게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 찍고 밀리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기 밑에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리고 빠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빠진다라고 해서 자, 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 의견이 다 만족스럽지는 당연히 못하실 겁니다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여기 고점만 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자 빠지는 상황을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반등이라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 이 우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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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밀렸다가 반등은 나오되 여기까지 반등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성이 어느 누구도 확실성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만약에 밀렸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반등이 바로 나오면. 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밀리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고 나서 반등을 제가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빠져도 걱정하실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안에서 지금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기에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졌다. 자, 어디까지 빠지는 걸 내가 견딜 수 있고 어디까지 빠진 이후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와도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게 여기에서 저항이 받을지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손절 아니면 매도 어떤 미리 대응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으셔야지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게 빠지고 나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가지 않.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한 번 결정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또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손실을 볼 이유가 없죠. 우리 많은 제가 아직도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은 오르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지금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라갑니다 하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는 진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진짜 올라갈 거를 100% 알고 이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알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급락장이 나와서 그 작업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올리려고 얘기가 나오면 올리는 거는 100%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이 종목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몇
번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그 종목 진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빠지는 종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방향성은 모릅니다. 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엑시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 매수, 오히려 매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물량만 들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종목이든 올라갈 때 현금화를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추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빠질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라인을 색칠을 여길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이게 여기까지 맞고 떨어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이 되고 안착하면 간다, 이 내용을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오히려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성 있게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거 아니라 확실성 있게 우리가 상승 하락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응을 정해놓고 여기 오면 더 올라가더라도 현금화, 여기 내려가면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손절, 이러한 확실성을 갖고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다시 말씀 정리해드리면 이 저항이,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많을 것이고 이 저항이 돌파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구간별로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현금화는 할 것 같고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 밀리는 거에 있어서도 네, 어느 정도 현금화 또는 이걸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빠졌다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충분히 돌파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반등 시 빠지는 걸 보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현금화도 저는 필요한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 저 같으면은 올라가던 빠졌다 올라가던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매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 이후에 하락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죠.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자, 제 기준으로 보면 매수 밑에 올라가면 당연히 안 하죠. 확실하게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해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그럼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질 때는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되는데 빠지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매수 이후에 몇 프로 빠지면 뭐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아예 손절 처리한다. 이거를 하셔야 될 자리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밀리면 위험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우에까지 올라온다, 아니면 본전까지 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본전을 올라오는 걸 알면서 예상하면서 이 자리를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